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마찬가지로 NBA고요. 59회차 화요일 경기입니다. 자, LA 레이커스와 덴버 너기츠의 맞대결로 준비했는데, 자, 분석에 앞서서 먼저 어제 날짜 분석했던 보스턴과 마이애미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예상은 보스턴이 1승은 무조건 챙길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역배당이 터졌고요. 3쿼터에 이미 30점 차의 경기가 나오면서 마이애미가 시리즈를 3대 0으로 3대 0으로 고지를 점하면서 사실상 파이널 진출에 거의 확정시되고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레이커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볼 건데요. 자,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시리즈 3승 0패가 나온 것은 무려 149차례인데요. 그중 시리즈가 뒤집힌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랄 정도로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따라서 시리즈가 3승 0패가 됐다는 건 결국 해당 시리즈의 최종 승리자가 정해진 바나 다름이 없다라는 건데, 0승 3패에서 7차전까지 끌고 간 경우도 단 한 번밖에 없었는데 2003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포틀랜드가 그랬고요. 하지만 결국 7차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덴버 너게츠는 이미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LA 레이커스의 시즌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내리 4연승을 거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덴버의 머레이는 2차전에서 4쿼터에 23점, 3차전 전반에 30점을 폭격했습니다. 자, 연달아 열린 3개 쿼터에서 총 53점을 때려박으면서 플레이오프 역사상 전무후무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머레인데요.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이 천적이나 마찬가지인 제러드 밴더빌트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다른 선수들을 요리했던 머레인데요. 데니스 슈로더, 디안젤로 러셀, 앤서니 데이비스 등 그 어떤 선수도 머레이의 폭발을 막지 못했고요. 여기서 레이커스는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자, 머레이를 억제하려면 벤더빌트를 붙여야 하는데, 하지만 벤더빌트가 코트 위에 올라오면 공격에서 동맥경화처럼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인데, 자, 디안젤로 러셀이 칼드웰 포프 수비 앞에서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러셀과 반도가 둘이 함께 뛰면은 레이커스의 공격은 더욱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자, 비록 3차전에서 레이커스가 지긴 했지만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레이커스는 시리즈 들어서 처음으로 보드 싸움에서 플러스라는 마진을 냈고, 하치무라로의 몸빵과 앤서니 데이비스의 헬핑이라는 요키치에 대한 수비 조합이 생각보다는 견고했고요. 또 덴버가 3차전에서 7인 로테이션을 몰빵했고 머레이가 42분을 소화했다는 점에서 4차전에서는 덴버의 공격 효율이 사실상 떨어질 수 있는 쪽에 가깝다고 보고요. 체력적인 영향 때문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덴버는 3차전에서 17개의 3점을 41.5%로 성공시켰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곽슛 볼륨과 효율이 원정에서 2번 연속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자, 결론을 짓자면은 마찬가지로 이제는 레이커스의 러셀이 공수 양쪽에서 가져오는 마이너스가 크고 다비넨 감독이 좌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러셀의 출전 시간을 줄이거나 벤치로 내리는 등 로테이션의 대부분 조정이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 러셀이 맡고 있는 코너 3점, 캐치앤샷 역할이라면 차라리 말릭 비즐리가 훨씬 더 소화를 잘할 것으로 보여지고, 혹은 로니 워커 4세나 데니스 슈르더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레이커스인데요. 여기에 아담 실버 총재 부임 이후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굉장히 눈여겨볼 기록 중에 하나인데, 자, 사무국에서는 4대 0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NBA 플레이오프 한 경기에 1,000억 원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따라서 어느 정도 사무국과 심판 히슬에 도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모든 것을 쥐어짜낼 레이커스가 1승 정도는 만회할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더 오버는 어떻게 보냐?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자, 사실 1차전을 제외하면 굉장한 난타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1차전에서 최종 스코어 합계는 258점이나 기록했지만 2차전은 211점, 3차전은 227점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3차전의 경기 페이스 지표 자체는 97이었다는 것도 중요한데,
덴버의 안방에서 열린 2차전 당시 102.0의 페이스 지표를 찍었지만 레이커스의 홈에서 열린 3차전에서는 페이스 지표가 5점이나 줄어들었고요. 레이커스가 안방에서는 확실히 템포를 죽이고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력을 지니고 있는 덴버와 화력전을 펼쳤을 경우는 사실상 자사랑이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최대한 로우 템포와 하프코트 상황을 강제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난 2경기 연속 7인 로테이션을 돌린 덴버가 충분히 지쳐있음을 감안했을 때는 저득점 쪽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자, 중요 포인트를 보여주자면 이번 경기에서 레이커스는 1승 정도는 따낼 것으로 보이고, 덴버는 지난 경기에서 머레이가 너무나도 폭발했지만 2경기 연속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픽을 드리자면 레이커스 승리, 그리고 마이너스 3.5 레이커스 핸디승에 225.5 언더까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퍼런스 파이널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의 수익방에서 공개하니까 수익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게 되면은 경기 시작 직전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59회차 2511.10배당 고배당 조합으로 준비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